자, 지금부터 60년대부터 만화를 그리신 만화계 1세대입니다. 그 만화가 이혜경 선생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이혜경 선생님의 간단한 프로필만 소개하겠습니다. 60년대에 만화가 하셨고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이사장도 하셨고 한국만화계 장애인 만화가 중에는 가장 독보적인 작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행사에 핵심 인물로 해서 저희들이 모셔오신 분입니다. 여러분들한테는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혜경 선생님의 강의를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만화가 이혜경입니다. 이번에 이렇게 장애인 아트페어에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만화가로서 일생을 살아왔습니다. 13세에 만화가로 되겠다고 작정한 이후에 지금까지 한 번도 후회 없이 만화가로서 살아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하자면 만화가 1세대로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휠체어를 탄 장애인으로서는 과거에는 없었던 일입니다. 우리가 오래된 장애인들을 보면 이 사람들은 우리 사회에 별로 필요 없는 존재라고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만화가가 되겠다고 끝까지 고집하고 여기까지 오게 된 건 만화가 너무 좋아서였는데, 사실 저는 학교를 다닌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만화학과도 있고 또 대학원도 다니고 해서 만화가로서 많은 학벌을 가지고 계신 좋은 젊은들이 많지만 그 당시에는 학교를 다닐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학교를 다닌 기억은 3일입니다. 3일에도 불구하고 제가 명지대학교의 만화학과 교수로 가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TV에 엄청 나오는 그 시대에도 사실은 만화를 그려야 되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TV에 자꾸만 저를 불러댈 때 나는 인터뷰를 안 하겠다, 출연을 안 하겠다 해도 그 PD들이 하는 말이 있었어요. 선생님이 한 명의 만화가를 지원하는 아이에게 희망이 된다면 나와 주셔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제가 많은 시간을 포기하고 인터뷰에 응했던 기억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는 저 같은 작가가, 장애인 작가가 없었기 때문에 희망이 되어달라고 하면 할 수 없이 제가 응할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만화를 배우고자 하는 길도 많고 또 선생님들도 있고 해서 옛날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볼 때에 이제는 나는 그렇게 장애인들을 위하여서 앞에 나가서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제 작업만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여기 광주에 내려와 보니까 내가 그렇게 생각했던 거는 좀 내 개인의 생각이었던 것 같다. 아직도 만화계에는 장애인들에게는 아직도 장벽이구나, 걸림돌이 많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게
교육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이 별로 없다는 거였어요. 사실은 이 만화라고 하는 것은 교육을 통해서 진입을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혼자 하기에는 너무 힘든 상황이더라고요. 나야 개인적으로 혼자 열심히 해왔지만은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됐기 때문에 만화를 가르치는 기관도 있어야 되겠고 또 그런 조직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됐는데 그 가운데 내가 좀 해야 될 일이 많다라는 것을 알게 됐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초청해 주신 것을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우리 만화가들이 과거에는 혼자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분업을 할 수가 있고 또 웹툰이라는 게 기계로 하기 때문에 기계와 같이 태어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기계에 두려움이 없어요. 장애인이라고 해서 기계에 두려움이 있는 게 오히려 장애를 입은 분들이 이 인터넷을 통해서 옛날보다 더 많은 정보를 얻게 된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정보를 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또 선배로서 시스템 만드는데 도움이 되게끔 해야 되는 게 나의 일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니까 이제는 외면하지 않고 좀 적극적으로 좀 필요한 곳에 내가 필요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주변에 장애인 웹툰 하는 사람들을 이제 보게 됐는데 특별히 만화영상진흥원 제가 이사장으로 있을 때에 무엇이 생겼냐면 장애인 청년 웹툰 아카데미라고 하는 시스템이 생겼어요. 거기는 진흥원과 또 문화관광부에서 지원을 해서 장애인들에게 웹툰을 배울 수 있는 그 학교를 만든다고나 할까 어떤 그런 그 기관이었는데 지금 2018년에 5개를 모집을 해서 지금 가르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2019년에 또 5군데를 모집을 해서 또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 2020년에도 그래서 지금 한 15개 팀이 아마 교육을 받고 있는데 이런 교육들이 만화영상진흥원이나 서울 쪽이나 그런 쪽이 아니라 지방에서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진다면 지방에 있는 장애인들도 기회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져요. 그런데 작가들 양성에 있어서 장애인의 진입 정도가 옛날에 내가 배울 때보다는 한결 다양해졌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이 장애인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기관이 있다면 많이 소개를 시켜주시고 해서 장애인 직업을 갖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져요. 거기서 교육을 받은 친구들이 이제 다른 플랫폼에서 이게 말하자면 구직을 하게 되면 거기에 가서 자기가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기 겨드랑이가 가렵다고 하는 책을 내가 낼 때에 장애인 친구들을 처음 많이 봤어요. 중도장애분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이 책을 낼 때에도 그때의 그 청년들이 교통사고나 산재사고로 이제 마비가 돼서 서울에 가면 국립재활병원이 있어요. 거기서 재활할 때 이분들을 만나서 모니터링해서 책을 만들었는데 이 책을 할 때에 제가 그분들한테 장애를 입기 전에는 뭐 기자이기도 하고 뭐 회사원이기도 하고 뭐라자면 장애와 상관없이 살았기 때문에 뭐 괜찮았는데 장애를 입고 나니까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아니 장애를 입고 기자를 하기도 힘들었고 또 뭐 회사를 다니기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다 직장이 없는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장애를 입으면 직장이 없다. 할 일이 없으면은 이분들에게 무엇을 할까? 항상 근간에도 연락이 오는 친구들한테 뭐 하냐 그러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컴퓨터 게임이나 하고 그냥 놀고 있는 거예요. 청년인데도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런데 이런 장애인들이 직업을 가져야 된다면 웹툰이 가장 낫겠다. 그게 생각한 게 옛날에 내가 배울 때는 혼자서 스토리 쓰고 그림 그리고 또 말하자면 뭐 이렇게 모든 것을 다 해야 되는 그런 과거였지만 지금은 그 웹툰이라는 것이 혼자 하지 않아도 비장애인도 혼자 못해요. 웹툰은. 왜냐하면 너무 이 일이 많고 그 기계 다루는 일이 수월치 않기 때문에 스토리 작가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뭐 밑색 가는 작가가 따로 있고 또 대생하는 작가 따로 있고 한 세 팀에 한 3분 정도 공성술 작가님 한 편 만드는데 우리 비장애인들 또 몇 명 정도가 협업을 가능할까요? 우리 공성술 작가님이 광주에서 만화 스튜디오를 하고 계시거든요. 몇 명 정도가 필요하나요? 네, 만드는데. 한 작품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요즘에는 선화, 작화, 스토리, 컬러도 한 2명 정도, 스케치업에서 한 5명 정도. 그래요. 5명. 5명이라 하면 맞아요. 그러면 장애인 중에서 스토리를 잘 쓴다면 그죠? 네. 글을 잘 쓰면 이분은 그 글 잘 쓰는 스토리로 자기가 그 급료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젊은 작가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선작업? 대생이라고 해가지고 대생, 인물 대생. 작화하는 작화에 또 재능이 있고 기능이 뛰어나면 또 취직이 가능하죠. 그렇죠. 그다음에 컬러 감각이 있고 지금 여기 작품들 보면 컬러가 다양하잖아요. 컬러 감각이 있고 하면은 또 취직이 가능하죠. 그리고 또 요즘에는 배경을 3D 스케치업으로 스케치업 기술이 또 뛰어나면 가능하죠. 네. 그러니까 장애인이 과거에 비해서 취직을 할 수 있는 지평이 넓어졌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맞죠.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교육 기관이 필요한 거거든요. 지금 만화영상진흥원에서는 지방에 있는 그 장애인 단체도 취합을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그런 건 좀 한정적이기 때문에 작가님 아무래도 이런 광주 지역이나 또 광역 지역이나 또 시자치에서 한다면 그런 장애인들 교육 양성이 좀 활성화될 수 있을 각 지자체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도 좀 더 적극적으로 장애인들 그 인재 양성하는데 인재 양성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에 이제 저희 같이 우리 공승술 작가님도 약간의 장애를 갖고 계시고 나는 이제 휠체어를 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장애인이 접근성이 괜히 열려 있다라는 거. 왜 과거에는 기계를 하지 않고 다 손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장애인 그 제자들을 둬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작가님 선 작업도 자줄로 닦아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때는 자줄로 치려면 이렇게 좀 말하자면은 내성마비 같은 경우는 이게 떨림이 있기 때문에 자줄을 못 쳐요. 그러면 또 취직을 문화생으로 들어올 수도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그냥 기계로도 자주를 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컴퓨터 프로그램에 다 들어있어요. 프로그램에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컴퓨터만 배우면 프로그램만 잘 사용하면은 그 직업을 가질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접근성이 좋은 거죠. 그래서 이 광주 지역에서는 아무래도 지금 우리 작가님 말씀으로는 그런 장애인들이 많이 참여할 수 기회만 있으면 있다는 얘기죠. 네, 그렇죠. 어느 한 부분만 잘 하셔도 그렇죠. 요즘에 웹툰 제작사나 이런데 기업에 참여할 수 있고 취직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이 약간의 장애를 갖고 있는 분이 플랫폼을 하나 만들었는데요. 우리 작가님도 아시지만 그 플랫폼에서는 이제 그런 기량이 뛰어난 어떤 그 장애인 작가들을 취직을 그 자기 플랫폼에 시켜가지고 뭐 말씀드렸지만 대생이라든지 책 칼라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해서 한 작품을 만들게 되면 그분들에게는 그때그때 월급을 주고 그 작품을 중국에 수출을 한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취직을 해서 월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장애인들에게는 큰 그 직업이 되니까 굉장히 좋은 거고, 또 혼자서 이름을 가지고 작품을 낼 수 있으면은 그건 더 좋은 일이고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렵긴 하지만 나는 기머거리다라고 하는 네이버 웹툰에 그 만화가 있어요. 혹시 아세요, 선생님? 예, 잘 모르시나 보다. 안 봤습니다. 예, 나는 기머거리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그 작품을 보면요, 이 작가는 청각장애인인데 자기 이야기를 그 간단한 만화로 이렇게 풀어가지고 네이버에 연재를 했는데 굉장히 그게 인기가 많아가지고 그 네이버에서 이 작가를 보호하고 있는 그런 걸 제가 봤거든요. 그렇다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분들이 생기는 거는 이 웹툰이라는 작품이 충분히 장애인들에게 노력만 하고 어떤 시스템만 갖추어지면 특별한 분은 또 특별할 수 있지만 특별하지 않더라도 보편적인 분들에게도 장애인으로서 직업을 가질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거거든요. 내 같은 경우는 말하자면은 옛날 작가이기 때문에 그때 이야기를 지금 하면은 여러분들은 너무 의아스럽고 어떻게 그 시대에 이런 작가가 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아심을 갖게 되기 때문에 굳이 필요하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현재는 이제 미래지향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이제 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도 함께 강주 지역에 작업실을 갖고 계시니까 앞으로 우리 장애인들에게 특별히 말하자면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네. 예,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금 광주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뭐 잘 모르긴 합니다만은 앞으로는 아마 이 웹툰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들이라고 해서 이렇게 예술 장르에서 그냥 뭐 그림 하나 만들어서 팔고 이런 것보다 다양한 작품으로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에게 좋은 자리를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오래된 사람이라서 지금도 작업은 하고 있지만 내 이야기를 뭐 한다고 해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큰 도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쩌면 그럴 수는 있겠죠. 휠체어 타고 다니면서 그 엄혹한 시대에 만화가로서 여기까지 오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분들이 우리 동료 만화가들도 좀 저를 좋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그래서 특별히 우리 공승술 작가님께서도 이번 장애인 아트페어에 만화 관련해서는 이혜경이를 꼭 한번 이 선을 보여서 우리 장애인들에게 희망이 되게 해주고 싶다고 하는 그런 취지였던 것 같습니다.